시어머니는 고3 때 실습을 나갔는데 직장의 상사가 반해서 졸업하자마자 바로 동거 생활을 했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이한분 TV입니다. 43년 만에 나타난 남편의 생모, 며느리 어쩌면 좋아요. 고부간의 갈등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연결고리는 누구나 쉽게 끊을 수가 없고, 보이지 않는 고부간의 갈등은 정신적인 전쟁터입니다. 며느리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시어머니가 두 분이라는 거죠. 남편의 생모와 길은 엄마라고 합니다. 결혼할 때는 시어머니가 당연히 한 분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며느리는 20년 넘어서 시어머니가 한 분 더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년 전에 남편이 전화 통화를 하면 베란다 혹은 건너방, 처음엔 작은 목소리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싸우면서 말다툼을 한다는 것이죠. 요즘 사업이 잘 안 돼서 신경이 예민해졌나? 별것 아니겠지. 잘 될 거야. 그냥 넘어갔다는 것이죠. 남편이 갑자기 만날 사람이 있다고 가자고 해서 나갔는데 식당 문에 들어서자마자 정말 멋있고 예쁜 중년의 여인이 있더래요. 같은 여자로서 와 정말 예쁘다. 중년의 여인이 손을 흔들면서 이리 오라고 손짓을 하더래요. 가자마자 앉았는데 소개를 하는데 남편의 생모라고.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더래요. 식사를 다 마치고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부모님이 2살 때 헤어졌고 큰엄마 밑에서 천덕꾸러기로 자라고 자수성가를 한 사람입니다. 결혼하고 한 번도 생모가 있다는 소식은 안 했대요. 남편의 생모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직장 상사의 첩으로 들어갔습니다. 동거생활 2년 만에 헤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고3 때 실습을 나갔는데 직장의 상사가 반해서 졸업하자마자 바로 동거생활을 했다는 거죠. 부모님의 반대도 무릅쓰고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남편과 15년 나이 차도 극복을 했다는 거죠. 옷보따리를 들고 남편이 단칸방 하나를 얻어줘서 그곳에서 살림을 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오고 가끔씩 찾아와서 퇴근 후 저녁 먹고 한밤중에 돌아갔대요. 왜 이렇게 하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라는 이야기만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주인 아주머니가 세댁 혹시 첩으로 들어온 거 아냐? 물어보더래요. 그 당시 20살 어린 나이에 그게 무엇인지 몰랐대요. 반문을 하니 아주머니가 자세히 이야기를 해주더래. 편은 유부남이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첩으로 들어가서 사는 것이죠. 어느 날 애기하고 낮잠을 자는데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문을 열어보니 본 부인이 찾아와서 박살을 냈다는 거죠. 2살 된 아들은 본 부인이 키운다고 해서 데리고 가고 빈 몸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갓 졸업을 하고 동거 생활을 한 것이죠. 그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남편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시어머니의 미모에 반해서 재혼을 하고 5년은 살았는데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분하고는 성격도 잘 맞고 동갑내기라서 재미있게 살았다고 합니다. 5년 만에 살 팔자인지 그만 떠났다는 거죠. 미인은 팔자가 세다는 옛말이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기구한 운명을 살아온 것이죠. 세 번째 남편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새로운 가정을 꾸미고 잘 살아보려고 재혼을 했는데 3년 만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는 거죠. 재혼을 하고 얼마 안 되어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암이라는 판정을 받았대요. 3년 동안 남편 병수발을 하다가 끝내는 남편은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시어머니의 말씀을 들어보면 20살에 첩으로 들어가서 제대로 된 가정을 꾸며보지도 못하고 고생만 하신 거죠. 자식이라고는 아들 한 명뿐이라고 합니다. 시어머니도 65세입니다. 그 당시 애를 낳았으니 애한테 애착도 없다는 거죠. 큰 부인이 와서 애를 빼앗아 가는 것도 당연한 일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큰 부인이 하는 이야기가 너랑 싸우려고 해도 나이가 너무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는 너하고 싸워봤자 내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러시면서 돌아가더래요. 생모의 말씀이 2살 되는 거 떼어놓고 집을 나와서 하늘이 벌을 주는 것 같다고 그냥 흐느껴 울기만 합니다. 시어머니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아들 소식과 전화번호를 알고 있었던가 봐요. 1년 전부터 어떻게 연락을 해서 만났어요. 남편은 아내 보는 데서 짐승만도 못한 엄마라고 욕을 하면서 이제 와서 만나면 무엇 하려고 막말로 재산이 많아서 상속이나 해준다면 몰라도 그것도 아니고 왜 나를 만나려고 하냐. 엄마 욕을 했다가 아내가 맞짱을 떠서 같이 욕을 하고 흉을 보면 듣기 싫다고 그만하라고 소리 치고 난리가 난다고 합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별 수 없다는 거죠. 며느리의 고민은 이렇습니다. 생모가 같이 살고 싶어서 매달린다고 합니다. 남편도 생모와 통화를 한 것도 45세 작년부터입니다. 43년 만에 만나고 통화를 하는 거죠. 혼자서 사시니 아들하고 살고 싶은 생각이 간절한 마음인 것 같아요. 아들과 만나면 처음에는 대화를 나누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가면 아들과 생모하고 싸우는 거. 그동안 쌓인 감정이 많아서 만약에 같이 산다면 툭하면 바람잘날 없이 싸울 텐데 며느리는 그 꼴을 못 본다는 거죠. 이 사실을 시부모님께 알렸더니 난리가 난 것이죠. 어디서 이제 나타나서 벼룩도 얼굴이 있지. 문 앞에도 들여놓지 말라 호통을 치신다는 거죠. 혹시라도 전화가 오면 받지도 말라고 당부를 합니다. 며느리도 싫다는 거죠. 시집와서 20년을 넘게 행복한 가정생활을 꾸미고 있는데 남편도 시골에서 국민학교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와서 기술을 배워서 자수성가를 한 사람입니다. 작년에 갑자기 내가 너를 낳아준 생모다 하면서 이때부터 부부는 의견 충돌이 자꾸 싸운다는 거죠. 생모는 43년 만에 나타나서 뭐 하자는 것인지. 보통 생모 같으면 나타나지도 않으련만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생모는 못 모시고 살겠다고 말을 하는 며느리입니다. 선생님, 어쩌면 좋아요? 생모는 툭하면 전화를 해서 같이 살고 싶다고 울면서 전화를 하니 인지상정이라 남편은 마음이 아프겠죠. 통화를 하면서 남편하고 싸우기만 하고 생모는 보통이 아니라고 합니다. 얼굴값을 하는 것인지는 몰라 살림도 어려우면서 몸치장만 하고 있는 척 얼마나 하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검소한 며느리하고 성격이 완전 다른 환경입니다. 그렇다고 재산이 많은 분도 아니고 월세방에 사시면서 어울리지도 않는 모습이라는 거죠. 남편한테 아예 못을 박았다고 합니다.
며느리는 생모는 도저히 모실 수가 없다. 생모를 모시고 살 것 같으면 둘이 나가서 살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가정사의 모든 문제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은 둘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결혼 생활은 울타리, 즉 부모, 형제, 일가족 모든 사람들이 편안해야 가정이 행복합니다. 며느리의 고민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어려운 숙제입니다. 같이 살겠다는 생모의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아들과 며느리의 입장도 이해가 갑니다. 예를 들어 같이 산다면 바람 잘 날 없이 부부싸움은 지속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 방법을 며느리하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근처에 방을 하나 얻어주고 가끔씩 왕래를 하는 정도. 아들과 며느리는 배려를 많이 한 셈이죠. 그러나 시어머니는 이 방법도 싫고 오직 목숨을 건 사람처럼 죽어도 같이 살자고 매달리는 생모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시청자 여러분, 이한분TV는 여러분과 함께 교합 상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